믿었던 남편이 제 가장 친한 친구와 그런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가정도, 명예도, 제 삶 전부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제가 직접 겪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호텔 대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눈부신 조명 아래 제약업계 최고 권위자들이 모인 자선 갈라의 밤이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사회자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올해 의료계 공로상의 영예는 바로 이분에게 돌아갑니다. 대성제약 마케팅 이사 오진우님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오진우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50 중반의 그는 잘 다림질된 턱시도를 입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거렸습니다. 그의 아내 장서연은 객석 첫 번째 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색 원피스를 입은 그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진우의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였습니다. 발신자는 채린이었습니다. 자료는 세탁 완료. 내일 장부 교체라는 내용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진우는 재빨리 화면을 끄고 다시 미소 지었습니다. 서연은 남편의 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축배의 불꽃은 늘 뒤편에서 무언가를 태웠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대연회장 뒤편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일제히 들어왔습니다. 가슴에 특별사법 경찰 배지가 번뜩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하객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오진우 씨 맞습니까? 수사관의 목소리가 마이크 없이도 연회장 전체에 퍼졌습니다. 진우는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런데 무슨 일이십니까? 의료기기 납품 관련 부정 의혹으로 동행 수사가 필요합니다. 연회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무대 위 진우에게 집중됐습니다. 그는 당황한 기색 없이 말했습니다. 아마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꺼이 협조하겠습니다. 그때 객석 한편에서 한 여자가 재빨리 자리를 뜨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윤채린이었습니다. 그녀는 핸드백을 움켜쥔 채 비상구 쪽으로 향했습니다. 서연은 채린의 모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남편 곁에서 늘 보던 얼굴이었습니다. 회사 직원이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이상했습니다. 왜 이런 상황에서 도망치듯 나가는 걸까요? 수사관이 수갑을 꺼내는 순간 서연 앞 테이블로 작은 물건 하나가 굴러왔습니다. USB였습니다. 옆에 작은 메모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M, S, J 라는 이니셜과 함께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끝까지 보면 당신도 다칠 겁니다. 서연은 재빨리 USB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지만 누가 보낸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수갑 소리가 찰칵 울렸습니다. 진우의 손목에 차가운 쇠고랑이 채워졌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오히려 하객들을 향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작은 오해일 겁니다. 곧 돌아오겠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51년을 살아오며 간호부장으로 일하며 쌓아온 직감이 그녀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고. 연회장을 나서며 진우가 마지막으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서연은 주머니 속 USB를 만지작거렸습니다. M, S, J는 누구일까요? 왜 자신에게 이런 것을 전해준 걸까요? 그리고 남편은 정말 무죄일까요? 택시가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거실 불을 켜자 딸 민지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27살의 민지는 취업 준비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연락 왔어요? 뉴스에서 뭐라고 나왔니? 제약회사 임원 긴급 체포라고. 아빠 사진도 나왔어요. 서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벌써 언론에 알려진 모양이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온 동네가 수군거릴 게 뻔했습니다. 일단 자거라. 내일 얘기하자.
민지가 방으로 들어간 후 서연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USB를 꽂았습니다. 파일이 하나 열렸습니다. 제목이 임상시험장부 이중계약이었습니다. 화면에 복잡한 표가 나타났습니다. 병원별 임상시험 계약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같은 병원인데 계약 금액이 2개씩 적혀 있었습니다. 공식 계약서와 실제 지급 금액이 다른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 이름을 찾았습니다. 있었습니다. 공식 계약은 3억 원인데 실제로는 5억 원이 지급됐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 차액은 어디로 간 걸까요? 더 아래로 내려가자 리베이트 표가 나왔습니다. 의료진별로 받은 금액이 세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골프 접대비, 해외 학회 경비, 연구비 명목의 현금까지. 서연은 놀라서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맨 마지막에 음성 파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서연은 이어폰을 끼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차피 우리 쪽 의원으로 통과된다. 식약처 심사도 이미 정리됐고 목소리의 주인은 분명 진우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누구일까요? 여자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럼 내 역할은 끝난 거네요. 수고비는 언제 받을 수 있어요? 이 목소리는 채린이었습니다. 서연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남편이 정말로 뭔가 불법적인 일에 연루된 게 분명했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장서연 간호부장님이시죠? 네, 그런데 누구세요? 민성재입니다. 대성제약 감사지원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M, S, J, 민성재였습니다. USB를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왜 제게 이런 걸 보내신 거죠? 오 이사님이 너무 깊이 들어갔습니다. 이제 멈춰야 해요. 부장님도 위험해질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내일 뉴스 보시면 알 겁니다. 그리고 조심하세요. 윤채린이란 여자,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서연은 휴대전화를 내려다봤습니다. 윤채린. 오늘 연회장에서 도망친 그 여자. 대체 어떤 관계인 걸까요? 거실 시계가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컴퓨터를 끄고 소파에 기댔습니다. 이제 잠들 수도 없을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결혼한 지 28년. 진우를 완전히 믿고 살아왔는데 이제 모든 게 의심스러워졌습니다. 혹시 전부터 이런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신만 모르고 있었던 걸까요? 새벽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습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단지 가로등이 외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일부터는 모든 게 달라질 것 같았습니다. 휴대전화에 또 메시지가 왔습니다. 진우였습니다. 집에 잘 들어갔지? 걱정하지 마. 곧 풀려날 거야.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서연은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USB 파일을 다시 열어봤습니다. 이게 진실이라면 남편은 단순히 회사 일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환자들의 생명과 직결된 의료 시스템을 돈으로 좌우한 것입니다. 간호사로 30년을 일하며 수많은 환자를 돌봐온 서연에게는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설령 그게 남편이라고 해도 말입니다. 시계가 새벽 3시를 가리켰습니다. 서연은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알아내야겠다고. 그리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바로 잡아야겠다고. 설령 그 과정에서 자신이 다칠지라도 말입니다.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는 또 응급실로 실려가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내일부터 시작될 진짜 전쟁을 생각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불꽃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아침 8시 서연의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시어머니 박인옥의 전화였습니다. 76살의 인옥은 목소리부터 날카로웠습니다. 서연아, 뉴스 봤니? 네, 어머니. 남자는 돈 벌려고 그럴 수도 있는 거야. 세상이 원래 그런 거 아니겠어? 며느리가 집안을 지켜야지. 서연은 한숨을 삼켰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아들 편만 들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체면과 가문을 먼저 생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아직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어요. 파악할 게 뭐 있어? 진우는 성실하게 회사 다녔잖아. 누군가 덫을 놓은 거야. 며느리가 남편 믿어주지 않으면 누가 믿어줘? 전화를 끊은 후 서연은 거울을 봤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자서 얼굴이 상했습니다. 오늘은 출근해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상급종합병원 간호부장으로서 해야 할 일이 산더미였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는 동정의 눈빛을 보냈고 누구는 호기심 가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부장님, 괜찮으세요? 김수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일해야죠. 하지만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어제 본 USB 파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혹시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도 그 부정한 거래에 연루된 건 아닐까요? 점심시간이 되자 서연은 결심했습니다. 윤채린을 만나보기로 한 것입니다. 진우의 회사 직원이라고만 알고 있던 그 여자. 어제 연회장에서 도망치듯 나간 그 여자와 직접 대화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채린이 자주 간다는 카페를 수소문해서 알아냈습니다. 강남의 한 고급 카페였습니다. 서연은 녹음기를 가방에 넣고 카페로 향했습니다. 카페 안에서 채린을 발견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30대 중반의 그녀는 명품 핸드백과 구두를 하고 있었습니다. 화장도 완벽했습니다. 제약회사 직원치고는 너무 사치스러운 차림새였습니다. 윤채린 씨죠? 채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연을 본 그녀의 얼굴에 잠깐 당황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오 이사님 부인이시군요. 앉으세요. 서연은 채린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녹음기의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가방 안에서 작동되고 있었습니다. 어제 연회장에서 왜 그렇게 급히 나가셨어요? 채린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이라서요. 회사 일이 있어서 먼저 나왔죠. 회사 일이요? 어떤 일이요? 언니도 아시잖아요. 제약업계가 얼마나 바쁜지. 채린은 계속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제 남편과 어떤 관계세요? 업무상 관계죠. 마케팅 업무를 도와드리고 있어요. 마케팅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채린의 미소가 조금 굳어졌습니다. 언니,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오 이사님은 곧 풀려나실 거예요. 내 남편이 정말 무죄라고 생각하세요? 당연하죠. 오 이사님은 정직하신 분이에요. 서연은 채린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럼 어제 연회장에서 왜 도망쳤어요? 정직한 사람과 일한다면 떳떳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채린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도망쳤다는 표현은 너무하시는군요. 언니, 내 가정을 건드린 대가는 치르게 될 거예요. 채린이 웃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섬뜩한 웃음이었습니다. 언니 남편이 먼저예요. 저는 업무를 했을 뿐이에요. 업무요? 어떤 업무를 그렇게 은밀하게 하는 거죠? 채린이 일어났습니다. 언니, 너무 깊이 파지 마세요. 다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채린은 카페를 나갔습니다. 서연은 녹음기를 확인했습니다. 모든 대화가 녹음됐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증거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연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장서연 간호부장님이시죠? 네, 누구세요? 경찰서에서 전화드립니다. 윤채린 씨가 부장님을 고발하셨습니다. 고발이요? 무슨 내용으로요? 모욕과 폭행 혐의입니다. 일단 경고장이 발송될 예정입니다. 서연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채린이 먼저 술을 둔 것입니다. 카페에서의 대화를 폭행으로 몰아간 것입니다. 집에 도착하자 민지가 컴퓨터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인터넷에 엄마 이름이 떴어요. 서연은 컴퓨터 화면을 봤습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자신의 이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기사 제목은 이랬습니다. 간호부장과 제약 로비 커넥션 의혹. 기사 내용을 읽어보니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서연이 남편의 부정행위에 공모했다는 추측성 내용이 가득했습니다.
병원 내부 정보를 제공했을 것이라는 억측까지 있었습니다. 엄마는 정말 모르는 거 맞죠? 민지가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엄마가 그런 일을 할 사람 같니? 아니에요. 하지만 사람들이 다 믿을까요? 서연은 딸을 안아줬습니다. 이제 정말로 전쟁이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상대방은 치밀하게 준비해온 듯 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서연은 다시 USB를 열어봤습니다. 혹시 놓친 단서가 있을까 싶어서였습니다. 파일을 자세히 살펴보다가 숨긴 폴더를 발견했습니다. 숨긴 폴더에는 사진 파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중년 남자의 얼굴 사진이었습니다. 파일명은 민성재 증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메모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장부 교체, 마지막 기회, 민성재. 어제 전화를 걸어온 그 남자였습니다. 그가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에 뭔가 중요한 일이 벌어질 예정인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민성재의 번호를 찾아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 어제 USB 받은 장서연입니다. 아, 부장님. 어떠셨어요? 내용을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그런데 화요일에 뭔가 있다고 했는데 장부를 바꾸려고 합니다. 증거를 없애려는 거죠. 그 전에 움직여야 해요. 어떻게요? 일단 만나서 얘기합시다. 내일 오후에 시간 되세요? 네, 어디서요? 시청역 근처 카페로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은 후 서연은 창밖을 봤습니다. 아파트 단지 사이로 저녁놀이 지고 있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정말로 싸워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우였습니다. 하루 만에 풀려난 것입니다. 그는 피곤한 얼굴로 거실에 들어왔습니다. 고생했어. 많이 걱정했지? 서연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무조건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나왔어요? 변호사가 잘해줬어. 증거 불충분이래. 진우는 소파에 앉아서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서연아, 앞으로 조심해야 해. 사람들이 우리 가족을 주목하고 있어. 조심하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괜한 일에 휘말리지 말라는 뜻이야. 특히 기자들이나 수상한 사람들 조심해. 서연은 USB 이야기를 할까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진우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서연은 거실에서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일 민성재를 만나면 진실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요? 휴대전화에 메시지가 하나 더 왔습니다. 발신자 불명이었습니다. 깊이 파지 마세요. 가족이 다칠 수 있습니다. 서연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거실 시계가 자정을 가리켰습니다. 길고 힘든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전쟁은 내일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아침 7시 서연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병원 원장실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부장님, 오늘 오전에 잠깐 들러주실 수 있나요? 원장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복도 분위기가 어제와 달랐습니다. 동료들이 서연을 보는 시선이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누군가는 아예 눈을 피하기도 했습니다. 원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는 원장뿐만 아니라 사무국장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앉으세요, 부장님. 원장이 서류를 한 장 내밀었습니다. 대기 발령 통보서였습니다. 무슨 일인지 설명해 주세요. 외부 이슈가 커져서 어쩔 수 없습니다. 당분간 자택 대기해 주세요. 서연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 일과 제가 무슨 상관이 있나요? 부장님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병원 이미지 때문에. 이미지요? 30년 근무한 간호사를 이미지 때문에 쫓아내시는 겁니까? 원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쫓아내는 게 아닙니다.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만 기다려 주세요. 서연은 책상 위에 대기 발령서를 던졌습니다. 30년 동안 이 병원을 위해 살았는데 이게 대우받는 방식입니까? 부장님,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요? 억울하게 매장당하는데 진정하라고요? 서연은 원장실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동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결국 대기발령 받았네. 남편이 저렇게 되니까 부장님도 조용히 해. 들린다. 서연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30년 동안 함께 일했던 동료들이 이제는 자신을 그런 식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이 참담했습니다. 병원을 나와 시장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채 가게 앞에서 동네 어르신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뉴스 본 사람 있어? 어떤 뉴스? 제약회사 부정비리 그거 말이야. 거기 연루된 사람이 우리 동네 사는 사람이래. 정말? 누군데? 그 아파트 살던 간호사. 남편이 제약회사 다니는. 서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벌써 동네 전체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그 집 며느리 참 불쌍해. 남편이 저러니까 불쌍하긴. 같이 한 거 아닐까? 에이, 그럴 리가. 간호사가 그런 일을 왜 해? 요즘 세상에 모르지. 돈 앞에서는 다 똑같아. 서연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어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온 동네가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민지가 부엌에서 라면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됐어요? 대기 발령이래. 그럼 언제까지요? 모르겠다. 민지가 라면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식욕이 없었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해요?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최강호라는 이름이 화면에 떴습니다. 대학 동기였습니다. 서연아, 나야. 강호, 오빠? 뉴스 봤어. 많이 힘들지? 네, 정말 힘들어요. 만날 수 있어? 도움이 될 만한 얘기가 있어. 1시간 후, 서연은 홍대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강호를 만났습니다. 55살의 강호는 시사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유튜브 해? 응, 시사 프로그램 만들고 있어. 구독자도 꽤 생겼고. 강호는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연아, 내 남편 일 파보고 있어. 뭐라고요? 제약업계 비리는 우리가 계속 추적하던 사안이야. 오진우 씨 케이스도 그 일환이고. 서연은 놀랐습니다. 그럼 오빠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느 정도는. 근데 너도 연루됐다는 얘기를 들어서 확인차 연락한 거야.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런 일 할 사람이 아니잖아. 강호가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팩트로 가자. 억울하면 사실로 맞서야 해. 어떻게요? 내부자 입을 열게 해야 해. 진짜 증거를 찾아내는 거야. 서연은 USB 이야기를 할까 망설였습니다. 강호는 믿을 만한 사람이었지만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오빠, 저는 제 딸과 제가 맡은 환자들을 지켜야 해요. 그래서 더욱 진실을 밝혀야 하는 거야. 내가 계속 이런 의혹을 받으면서 살 거야? 강호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서연아,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마.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해. 카페를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연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강호의 제안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정말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집에 도착해서 컴퓨터를 켰습니다. USB를 다시 꽂아봤습니다. 혹시 놓친 파일이 있을까 해서였습니다. 파일을 하나씩 열어보다가 새로운 발견을 했습니다. 숨긴 폴더에 또 다른 파일이 있었습니다. 비밀번호가 걸린 압축 파일이었습니다. 여러 번 시도해보다가 민성재를 입력해봤습니다. 파일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민성재의 얼굴 사진과 함께 메모가 있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장부 교체, 증거인멸 예정, 마지막 기회. 그리고 아래쪽에 또 다른 메모가 있었습니다. 윤채린, 자금 세탁 담당, 해외 계좌 운용. 서연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채린이 단순한 직원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휴대전화로 민성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예요. 장서연입니다. 급히 만나야겠어요. 무슨 일이세요? USB에서 새로운 파일을 발견했어요. 화요일이 며칠 남지 않았잖아요. 그럼 내일 만나죠. 시간이 촉박하네요. 어디서 만날까요? 안전한 곳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서연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피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아내야 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진우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왔어요? 회사에서 자택 대기하라고 했어. 서연도 남편도 둘 다 자택 대기 신세가 된 것입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서연아, 우리 조용히 지내자. 괜한 짓 하지 말고. 괜한 짓이요? 억울한 걸 풀려는 게 괜한 짓인가요? 억울해도 참아야 할 때가 있어. 더 큰일 생기기 전에. 진우의 말투에서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서연에게는 더 이상 들릴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서연은 혼자 산책을 나갔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돌면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내일 민성재를 만나면 모든 게 달라질 것 같았습니다. 진실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큰 위험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아파트로 돌아와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같은 동에 사는 아주머니가 탔습니다. 평소에 인사하던 사이였는데 오늘은 눈을 피했습니다. 층수 버튼을 누르고 나서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부장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뉴스에 나오던데 힘드시겠어요? 오해예요. 곧 풀릴 거예요. 아주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더 무거웠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민지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취업 준비 계속해도 될까요? 왜? 혹시 엄마 일 때문에 저도 피해받을까 봐요. 서연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딸까지 이런 걱정을 하고 있다니. 민지야, 엄마가 꼭 해결할게. 걱정하지 마. 정말요? 정말이야. 밤이 깊어갔습니다. 서연은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USB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내일이면 민성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진실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입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 불빛들 뒤편에도 각자의 이야기가 있을 것입니다. 서연의 이야기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숨어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정말로 행동에 나서야 할 때였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서연은 강우와 함께 지하철역 근처 카페에 있었습니다. 민성재와의 약속 장소였습니다. 강우는 작은 카메라 장비를 가방에 넣고 왔습니다. 정말 촬영해야 해요? 증거가 있어야 사람들이 믿어. 말로만 하면 소용없어. 민성재가 들어왔습니다. 60살 정도로 보이는 그는 수척한 얼굴에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본 후 서연 옆에 앉았습니다. 이분은 누구세요? 제 대학 동기예요. 언론인이고 도움을 받으려고요. 민성재가 강우를 의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믿을 수 있는 분인가요? 네, 제가 보증할게요. 민성재는 한참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화요일에 모든 장부를 바꿀 예정이에요. 어떻게 바꾸는 거죠? 이중 장부를 없애고 깨끗한 것만 남겨둘 거예요. 그럼 증거가 사라져요. 강고가 녹음기를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녹음해도 될까요? 민성재가 잠시 망설이더니 동의했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제 신원은 보호해 주세요. 당연히 그럴 거예요. 민성재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대성제약 감사지원실에서 15년 동안 일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회사를 위한다고 생각했어요. 언제부터 이상하다고 느꼈나요? 3년 전부터요. 임상시험 결과가 이상했어요. 실패한 실험이 성공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그럼 환자들에게 위험한 약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래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민성재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게 진짜 장부예요. USB에 있던 건 일부분이고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아요. 서연이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수십 개의 병원의 이름과 금액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윤채리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금 세탁이죠. 해외 계좌를 통해서 돈을 빼돌리고 뒷돈을 전달하는 역할이에요. 강호가 질문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있나요? 있어요. 채린이 직접 현금 가방을 전달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거든요. 어디서요? 테헤란로 지하 주차장에서요. 매월 둘째 주 화요일마다 만나더라고요. 서연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럼 내일이 그날이네요. 맞아요. 내일 오후 3시쯤 될 거예요. 강호가 흥미진진한 표情을 지었습니다. 현장을 잡을 수 있겠네요. 하지만 위험해요. 들키면 큰일 나요. 민성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서연은 결심이 섰습니다. 해야 해요. 이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요. 카페를 나와 강호와 따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연아, 정말 괜찮겠어? 괜찮아요. 이제 더 이상 당할 수만은 없어요. 그럼 내일 장비 준비해서 갈게. 고마워요, 오빠.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서연은 내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채린의 현장을 잡으면 모든 게 달라질 것입니다. 아파트에 도착해 엘리베이터를 타려는데 뒤에서 누군가 따라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었습니다. 서연은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12층에서 내려 집으로 향하는데 그 남자들도 같이 내렸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열쇠를 꺼내 문을 열려는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장서연 씨 맞나요? 돌아보니 그 정장 남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세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왔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무슨 얘기요? 남편분 사건 관련해서요. 서연은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뭔가 수상했습니다. 명함이라도 주시죠. 아, 깜빡했네요. 다음에 가져올게요.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진우였습니다. 정작 남자들을 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당신들 뭐 하는 사람들이야? 남편분이시군요. 인사드리러 왔어요. 진우가 서연의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문을 잠그고 나서 화를 냈습니다. 누구한테서 만나자고 연락받았어? 아무도요. 왜 그러세요? 서연아, 정말 위험해. 이제 그만해. 뭘 그만하라는 거예요? 수사하는 척, 진실 찾는 척 하는 거 말이야. 서연은 놀랐습니다. 남편이 자신의 행동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다 알고 있어. 민성재 만난 것도, 최강우한테 도움받는 것도. 그럼 더 잘 알겠네요. 제가 왜 이러는지. 진우가 서연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서연아, 제발 그만해. 우리 민지 생각해봐. 민지를 생각하니까 이러는 거예요. 이대로 살 순 없어요. 이 선을 넘으면 너도 민지도 끝이야. 서연이 남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미 넘은 건 당신이에요. 그때 민지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큰 소리로? 아무것도 아니야. 들어가 있어. 하지만 민지는 부모의 표정을 보고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혹시 아빠가 정말로. 진우가 딸을 바라봤습니다. 아빠는 아무 잘못 안 했어. 엄마가 오해하고 있는 거야. 오해라고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USB 파일은 뭐예요? 채린과의 관계는 뭐고? 민지가 놀랐습니다. USB 파일이 뭐예요? 서연이 컴퓨터로 가서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것 봐. 내 아빠가 한 일이야. 화면에 복잡한 장부가 나타났습니다. 민지가 화면을 보더니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빠, 이게 뭐예요? 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표정만 어두워졌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강호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내일 오후 2시 30분에 테헤란로에서 만나자. 서연이 답장을 보내려는데 진우가 휴대전화를 빼앗았습니다. 그만해. 제 휴대전화 돌려주세요. 안 돼. 더 이상은 안 돼. 서연과 진우가 휴대전화를 두고 실랑이를 벌이는 사이 민지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부부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서연아, 마지막으로 말할게. 내일 나가지 마. 왜요? 뭐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너도 다칠 수 있어. 정말로. 진우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에게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말할게요. 내일은 꼭 나갈 거예요. 진우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쌌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때 현관에서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택배였습니다. 서연이 나가서 받아왔습니다. 발신인이 없는 소포였습니다. 안에는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채린이 산부인과에 들어가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메모가 하나 있었습니다. 내일 기자회견 예정. 임신 8주차 발표. 서연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채린이 임신을 주장할 계획인 것 같았습니다. 급히 강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큰일 났어요. 왜? 채린이 임신했다고 주장할 것 같아요. 내일 기자회견을 연다는데. 정말? 그럼 더 빨리 움직여야겠네. 어떻게요? 오늘 밤에 테헤랄로로 가자. 미리 준비해야 해. 서연은 망설였습니다. 너무 위험한 일인 것 같았습니다. 오빠, 정말 괜찮을까요?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어. 채린이 임신 카드를 쓰면 여론이 완전히 바뀔 거야. 맞는 말이었습니다. 여론전에서 뒤처지면 진실을 밝히기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알겠어요. 그럼 밤 11시에 만나요. 전화를 끊고 방으로 가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검은색 옷으로 준비했습니다. 거실로 나오니 진우가 소파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 제약업계 비리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나가지 마. 진우가 텔레비전을 끄지 않고 말했습니다. 꼭 가야 해요. 후회하게 될 거야. 서연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려는데 진우가 뒤따라왔습니다. 정말 마지막이야. 나가면 우리 끝이야. 서연이 돌아봤습니다. 이미 끝났어요.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민지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어디 가요? 잠깐 나갔다 올게. 위험하지 않아요? 서연이 딸을 안아줬습니다. 괜찮을 거야. 엄마 믿어. 엄마, 조심해요. 서연은 아파트를 나서며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집 창문에 민지가 서 있었습니다.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테헤랄로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달라질 것 같았습니다. 역에 도착해 강호를 만났습니다. 그는 카메라 장비가 든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준비됐어? 네, 가요. 두 사람은 테헤랄로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내일 오후에 벌어질 일을 미리 확인해 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주차장은 조용했습니다. 몇 대의 차만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강호가 구석진 곳을 가리켰습니다. 저기서 기다리자. 내일 카메라 설치할 장소도 미리 봐두고. 서연은 긴장했습니다. 정말로 내일 이곳에서 결정적인 순간이 올 것입니다. 오빠, 정말 잡을 수 있을까요? 잡을 수 있어. 그리고 잡아야 해. 두 사람은 1시간 정도 주차장을 살펴본 후 돌아왔습니다. 내일의 작전이 성공하기를 기도하면서 다음 날 오전 10시 서연은 텔레비전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채널을 돌리던 중 속보가 나왔습니다. 제약회사 비리 연루 오진우 씨와 관련해 새로운 폭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한 여성이 기자회견을 통해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한다고 밝혔는데요. 화면에 채린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진중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강호였습니다. 봤어? 네, 지금 보고 있어요. 우리 계획대로 가야 해. 오후 2시 30분에 테헤랄로에서 만나. 기자회견이 끝나면 바로 거래하러 갈까요? 아마도. 채린이 여론전을 끝내고 증거인멸을 서두를 거야. 서연은 가방을 챙겼습니다. 녹음기와 카메라를 넣었습니다. 민지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어디 가요? 잠깐 나갔다 올게. 뉴스 봤어요. 그 여자가 뭔가 발표한대요.
민지의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괜찮을 거야. 엄마가 다 해결할게. 정말요? 정말이야. 서연은 딸을 안아줬습니다. 오늘이 모든 걸 결정짓는 날이 될 것 같았습니다. 오후 2시, 서연은 강우와 함께 기자회견장 근처 카페에 있었습니다. 노트북으로 실시간 중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채린이 나타났습니다. 기자들 앞에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얼굴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채린입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연기인지 진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거렸습니다. 저는 현재 임신 8주차입니다. 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기자들이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오진우 씨입니다. 서연은 화면을 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실제로 보니 충격이었습니다. 오진우 씨는 저에게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터지자 저를 버렸습니다. 채린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언제부터 관계를 시작하셨나요? 3년 전부터입니다. 처음에는 업무 관계였지만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셨나요? 마케팅 업무를 도왔습니다. 병원과의 계약 업무 같은 것들이요. 서연이 강우를 바라봤습니다. 저런 식으로 나올 줄 알았어. 여론이 완전히 바뀔 거야. 임신한 여자 편을 들게 돼 있어. 화면에서 기자들의 질문이 계속됐습니다. 오진우 씨의 부정행위에 대해 알고 계셨나요?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고발할 수는 없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정행위였나요? 그것은 말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환자들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었어요. 채린의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기자들도 시청자들도 그녀의 말을 믿는 것 같았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 강우가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야. 가자. 두 사람은 테헤랄로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시간은 오후 3시 10분이었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해 미리 정해둔 위치에 숨었습니다. 강고가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여기서 찍으면 모든 게 다 나올 거야. 서연은 긴장했습니다. 정말로 채린이 올까요? 거래 장면을 잡을 수 있을까요? 오후 3시 정각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채린이 운전석에서 내렸습니다. 손에는 검은색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왔다. 강호가 카메라를 돌렸습니다. 줌으로 당겨서 채린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곧이어 또 다른 차가 들어왔습니다. 중년 남자가 내렸습니다. 서연은 그 얼굴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의 의무부원장이었습니다. 저 사람 우리 병원 사람이에요. 정말? 네, 박 부원장이에요. 강고가 더 자세히 촬영했습니다. 채린이 박 부원장에게 가방을 건넸습니다. 박 부원장이 가방을 열어 확인했습니다. 안에는 현금 뭉치가 들어있었습니다. 잡았다. 강고가 흥미진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채린이 갑자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뭔가 이상함을 느낀 것 같았습니다. 채린이 박 부원장에게 뭔가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서둘러 차에 올랐습니다. 도망간다. 서연과 강호가 나가려는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누구야? 돌아보니 경비원이 서 있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경비원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봤습니다. 강고가 재빨리 카메라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차를 찾고 있었어요. 차 번호가 뭔데? 아, 찾았네요. 저기 있네. 강호가 아무 차나 가리켰습니다. 다행히 경비원이 믿은 것 같았습니다. 다음부터 조심하세요. 두 사람은 급히 주차장을 나왔습니다. 밖에서 숨을 고르며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촬영은 됐어? 완벽해. 현금 주고받는 장면까지 다 찍혔어. 그럼 이제 뭘 해야 해요? 일단 편집하고 방송 준비해야지. 두 사람은 강우의 작업실로 향했습니다. 홍대 근처의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컴퓨터와 편집 장비가 갖춰져 있었습니다.
강호가 촬영한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화질도 좋고 소리도 선명했습니다. 이거면 충분해. 채린의 거짓말을 증명할 수 있어. 언제 방송할 거예요? 오늘 밤 9시 라이브로 할게. 서연은 집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지가 받았습니다. 엄마, 어디 계세요? 곧 들어갈게. 아빠는 어디 있니? 방에 계세요. 뉴스 보시더니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알았어. 저녁에 중요한 방송이 있으니까 꼭 보라고 해. 무슨 방송이에요? 진실을 밝히는 방송이야. 집에 돌아가니 거실이 조용했습니다. 진우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지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뭐 하세요? 계속 전화 받으시더니 나가셨어요. 어디로요? 모르겠어요. 급하게 나가시던데. 서연은 불안했습니다. 진우가 어디 간 걸까요? 혹시 채린과 만난 건 아닐까요? 저녁 8시, 서연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강우의 유튜브 채널에 접속했습니다. 라이브 방송 예고가 떠 있었습니다. 제약업계 비리 긴급 폭로 방송. 댓글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9시 정각 라이브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강고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오후에 있었던 기자회견에 대해 중요한 사실을 공개하겠습니다. 시청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윤채린 씨가 발표한 내용에 거짓이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촬영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화면에 오늘 오후 촬영한 영상이 나왔습니다. 채린이 현금 가방을 전달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댓글창이 폭발했습니다. 헐, 저게 뭐야? 뒷돈 주고받는 거 아냐? 기자회견은 뭐였던 거지? 강고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이 영상은 오늘 오후 3시 10분경에 촬영된 것입니다. 윤채린 씨가 기자회견을 마치자마자 바로 이런 거래를 한 겁니다. 그때 서연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민성재였습니다. 부장님, 방송 보고 계세요? 네, 보고 있어요. 대단하시네요. 이제 채린도 끝장이에요. 정말요? 네, 저도 이제 공개적으로 증언할 수 있어요. 민성재가 전화로 라이브 방송에 참여했습니다. 익명으로 음성 변조를 해서 나왔습니다. 저는 대성제약 내부자입니다. 윤채린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채린은 자금 세탁과 로비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임상시험 데이터 조작에도 관여했어요. 시청자들이 더욱 놀랐습니다.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진우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진실을 밝히는 거예요. 진우가 컴퓨터 화면을 봤습니다. 자신의 사진도 나와 있었습니다. 당장 꺼. 안 꺼요. 서연아, 정말 큰일 날 거야. 이미 큰일이 난 거 아니에요? 민지가 나와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부모가 다투는 모습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방송에서 민성재가 계속 증언했습니다. 채린이 임신했다고 주장하는 것도 거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류 조작이 가능하거든요. 강고가 질문했습니다. 어떤 증거가 있나요? 채린이 이용하는 서류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가짜 진단서를 만들어줘요. 시청자들이 더욱 분노했습니다. 완전 사기꾼이네. 임신까지 거짓말이야? 정말 악독하다. 진우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연아, 제발 그만해. 우리 가족 다 죽어. 왜 그래요? 뭐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정말 잘못했어. 진우가 처음으로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민지가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빠, 정말로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민지야. 민지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서연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방송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강고가 마무리 멘트를 했습니다. 오늘 방송으로 많은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추적 보도하겠습니다. 방송이 끝나자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가족 모두가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진우가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될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진실은 밝혀졌잖아요. 우리 가족은?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모르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밤이 깊어갔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모든 게 뒤바뀌었습니다. 내일부터는 또 다른 현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휴대전화 벨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전 6시였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장서영 간호부장님이시죠? 시의회 보건위원회입니다. 네, 그런데 어제 방송 잘 봤습니다. 비공개 청문회 참석 의향이 있으신지요? 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언제인가요? 이번 주 금요일 오후 2시입니다. 증거를 가지고 오시면 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진우는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어젯밤 민지와 대화를 나누다가 늦었던 모양입니다. 부엌에서 커피를 내려 마시며 창밖을 봤습니다. 평범한 아침 풍경이었지만 서연에게는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민지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어젯밤 많이 울었던 모양입니다. 엄마, 못 주무셨어요? 응. 너는 어떠니? 잠이 안 와요. 계속 생각이 나요. 서연이 딸을 안아줬습니다. 힘들지? 엄마도 힘들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르겠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가야 해. 그때 진우가 일어났습니다. 머리가 산발이 되어 있었습니다. 몇 시야? 7시요. 진우가 휴대전화를 확인했습니다. 수십 통의 부재 중 전화가 있었습니다. 기자들이야. 안 받으세요. 그럴 수도 없고. 진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연아, 변호사 선임해야겠어. 왜요? 곧 구속영장이 나올 것 같아. 서연은 놀랐습니다. 어제 방송 때문에 수사가 빨라진 모양이었습니다. 오전 9시 서연의 휴대전화가 또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부장님, 원장님이 찾으세요. 지금요? 네, 급하다고 하시네요. 서연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어제 방송 때문에 또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분위기가 어수선했습니다. 복도에서 직원들이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부원장님이 아침 일찍 사무실 정리하셨대요. 정말요? 네, 중요한 서류들 다 가져가셨다는데. 서연은 어제 지하주차장에서 본 박 부원장을 떠올렸습니다. 벌써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원장실에 들어가니 원장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앉으세요, 부장님. 무슨 일인가요? 어제 방송 때문에 병원이 난리예요. 박 부원장님도 연락이 안 되고. 그래서 절 부르신 건가요? 부장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서연은 망설였습니다. 병원의 자료를 공개하는 게 맞을까요? 죄송하지만 그럴 수는 없어요. 왜죠? 수사 중인 사안이니까요. 원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부장님, 병원 입장도 생각해 주세요. 저도 이 병원에서 30년 일했어요. 하지만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죠. 그렇긴 하지만 원장님, 환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조작된 임상시험으로 만든 약을 썼다면 어떻게 될까요? 원장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서연의 말이 맞았습니다. 병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아, 어머니야. 네, 어머니. 뉴스 다 봤어.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박인옥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며느리가 너무 나간 것 같아. 가족이 우선이지. 어머니,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 해요. 그래도 한 가족 아니야? 진우도 불쌍하고. 서연은 시어머니와 대화하는 게 힘들었습니다. 세대 차이를 느꼈습니다. 어머니,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서연아, 우리 집에 와서 얘기하자. 오늘 저녁에. 네, 알겠어요. 집에 도착하니 진우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와 통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뵙죠.
전화를 끊고 서연을 봤습니다. 변호사 만나기로 했어. 그래요. 서연아, 미안해. 진우가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요? 나도 어쩔 수 없었어.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그럼 환자들은 어떻고요? 우리 딸은 어떻고? 진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녁 6시, 서연은 시어머니 집에 갔습니다. 진우도 함께 갔습니다. 민지는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집에 도착하니 박인옥이 나와서 맞았습니다. 76살의 그녀는 여전히 정정했습니다. 어서 와, 들어와. 거실 상 위에는 저녁 밥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진우의 어릴 적 사진들이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앉아서 밥 먹어. 이런 때일수록 잘 먹어야 해. 박인옥이 밥을 퍼주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식욕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식사 후에 얘기해요. 무슨 얘기를 그렇게 심각하게 해야 하는데? 진우가 어머니를 봤습니다. 엄마,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다는 거야? 돈 벌려고 한 일인데 환자들한테 해가 되는 일이었어요. 박인옥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려고? 감옥에 갈 거야? 그럴 수도 있어요. 박인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안 돼. 우리 집안 체면이 어떻게 돼? 어머니, 체면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뭐가 체면보다 중요하다는 거야? 사람의 생명이요. 박인옥이 화를 냈습니다. 며느리가 남편을 감옥에 보내려고 하니 저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방송까지 내보내고. 서연과 박인옥 사이에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진우가 가운데서 난처했습니다. 그때 박인옥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아이고, 가슴이. 어머니. 진우가 달려갔습니다. 박인옥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안 쉬어져. 서연이 즉시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맥이 불규칙했습니다. 협심증 발작 같아요. 빨리 병원에 가야 해요. 구급차 불러. 진우가 119에 신고했습니다. 서연은 박인옥을 침착하게 돌봤습니다. 어머니, 심호흡하세요. 천천히. 서연아. 박인옥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어머니. 미안해. 며느리 원망했어. 괜찮아요. 지금은 말하지 마세요.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박인옥을 들것에 태웠습니다. 보호자분은 함께 타세요. 서연이 구급차에 탔습니다. 진우는 자가용으로 따라왔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서연은 간호부장 경험을 살려 의료진에게 상황을 정확히 전달했습니다. 환자분 나이가 76세이고 협심증 병력이 있습니다. 발작 시간은 약 10분 전이고 의료진이 빠르게 처치했습니다. 심전도 검사와 혈액 검사를 했습니다. 1시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습니다. 스트레스성 협심증으로 보여요. 입원해야 하나요? 하루 이틀 관찰해야겠어요. 박인옥이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서연이 곁에서 지켰습니다. 며느리야. 네, 어머니. 내가 너무 고집 부렸나? 아니에요. 우리 진우가 잘못한 거 맞지?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벌을 받아야 하는 거고? 네. 박인옥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나 봐. 그런 말씀 마세요. 체면만 생각했지. 옳고 그른 건 생각 안 했어. 서연이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라도 깨달으신 거예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진우가 병원에 와서 어머니를 지켰습니다. 서연은 잠시 집에 가서 민지를 챙겼습니다. 할머니는 어떠세요? 괜찮아질 거야. 너는 혼자 있어도 돼. 네, 괜찮아요. 서연이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려는데 현관에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진우였습니다. 왜 왔어요? 서연아,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어서. 뭐요? 장부 태워버리자. 서연은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증거를 없애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서연아, 우리 가족 생각해봐. 서연이 남편을 똑바로 봤습니다.
불꽃은 이제 당신 몫이에요. 무슨 뜻이야? 당신이 저질러 놓은 일의 결과를 당신이 책임지라는 뜻이에요. 진우가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끝까지 가려는 거야? 네, 끝까지 갈 거예요. 진우가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서연은 문을 잠그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강우였습니다. 서연아, 큰일 났어. 왜요? 채린이 민성재를 납치하려다가 잡혔어. 뭐라고요? CCTV에 다 찍혔어. 내일 아침에 기사 나갈 거야. 서연은 놀랐습니다. 채린이 그런 짓까지 할 줄은 몰랐습니다. 민성재 씨는 괜찮아요? 네, 다행히 실패했어. 오히려 채린 쪽에서 더 불리해졌지.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채린도 구속될 것 같아. 그리고 금요일 청문회에서 결정적인 증언을 할 수 있을 거야. 서연은 조금 안도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고 있었습니다. 밤 12시, 서연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이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스스로 길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저 그 길을 따라가면 될 뿐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고요함은 폭풍 전의 고요함이라는 것을. 금요일 청문회까지 이틀 남았습니다.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이 결정될 것입니다. 금요일 아침, 서연은 일찍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시의회 비공개 청문회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중요한 서류들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민지가 부엌에서 토스트를 구워 주었습니다. 엄마, 긴장되세요? 조금. 하지만 할 말은 다 할 거야. 잘 다녀오세요. 서연은 딸을 안아줬습니다. 오늘이 모든 것을 결정짓는 날이 될 것 같았습니다. 시의회 건물에 도착하니 강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촬영 장비를 가져온 것 같았습니다. 준비됐어? 네. 민성재 씨는 언제 와요? 곧 올 거야. 어제 최종 점검했는데 증거가 확실해. 청문회실 앞에서 민성재를 만났습니다. 그는 긴장한 얼굴이었지만 결연한 의지가 보였습니다. 부장님, 오늘 끝장을 봅시다. 네, 그렇게 해요. 청문회실에 들어가니 의장과 위원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반대편에는 채린과 진우 측 변호사들이 대거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은 놀랐습니다. 채린이 구치소에 있을 줄 알았는데 보석으로 나온 모양이었습니다. 의장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비공개 청문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약업계 비리 의혹에 대한 증언을 듣겠습니다. 의장이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먼저 장서연 씨의 증언부터 듣겠습니다. 허위 진술 시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연이 일어섰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경위로 이 사건을 알게 되셨나요? 남편이 체포된 날 밤 누군가로부터 USB를 받았습니다. 서연이 USB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 안에 제약회사의 이중장부와 병원별 리베이트 내역이 들어있었습니다. 위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채린 측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의장님, 그 증거의 출처가 불분명합니다. 의장이 답했습니다.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서연이 민성재를 가리켰습니다. 민성재 씨가 제공한 자료입니다. 민성재가 일어섰습니다. 저는 대성제약 감사지원실 민성재입니다. 15년간 근무하며 목격한 사실을 증언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현금 가방 전달은 매달 둘째 주 화요일 테헤랄로 지하 3층에서 이뤄졌습니다. 민성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실제 거래 내역서입니다. 병원별로 얼마씩 전달했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원들이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채린이 변호사와 속삭거렸습니다. 강고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의장님, 현장 증거 영상이 있습니다. 보여주십시오. 화면에 테헤랄로 지하주차장 영상이 나왔습니다. 채린이 현금 가방을 전달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영상은 언제 촬영된 것입니까? 지난 화요일 오후 3시 10분입니다. 채린 씨가 기자회견을 마친 직후입니다. 채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변호사가 급히 뭔가 말했지만 소용없어 보였습니다.
의장이 채린을 바라봤습니다. 윤채린 씨, 이 영상에 대해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린이 일어섰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냥 업무를 한 것뿐입니다. 어떤 업무입니까? 연구비 전달 업무입니다. 민성재가 손을 들었습니다. 의장님,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제가 장부 이중화 지시를 받았습니다. 공식 연구비와 실제 지급액이 다릅니다. 민성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이 진짜 장부입니다. 공식 계약서의 2배에서 3배까지 더 지급했습니다. 위원들이 놀랐습니다. 예상보다 규모가 컸습니다. 의장이 질문했습니다. 그 차액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의료진 개인에게 직접 전달됐습니다. 골프 접대, 해외 학회, 명목상 연구비로 지급했습니다. 서연이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병원도 피해를 받았습니다. 조작된 임상시험 결과로 환자들이 위험에 노출됐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가 있습니까? 고혈압 신약의 경우 실제로는 부작용이 많았지만 결과가 조작됐습니다. 채린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그건 저와 상관없습니다. 저는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이에요. 의장이 주의를 줬습니다.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강고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메시지를 확인하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의장님, 긴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윤채린 씨가 민성재 씨를 납치하려던 CCTV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강고가 노트북 화면을 돌렸습니다. 어젯밤 뉴스에서 방송된 CCTV 영상이 나왔습니다. 화면에는 채린이 민성재를 차에 태우려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민성재가 도망치고 채린이 쫓아가는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이 영상도 조작입니까? 의장이 채린에게 물었습니다. 채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성재가 증언했습니다. 채린 씨가 저를 협박했습니다. 입을 다물지 않으면 가족이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언제입니까? 어제 저녁입니다. 다행히 지나가던 사람들이 도와줘서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채린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의장님, 저희 의뢰인은 정신적 충격 상태입니다. 임신 중이기도 하고요. 그때 서연이 손을 들었습니다. 의장님, 임신 관련해서도 의혹이 있습니다. 어떤 의혹입니까? 민성재 씨 증언에 따르면 서류 조작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민성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채린이 이용하는 서류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가짜 진단서를 만들어 줍니다. 채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됩니다. 그럼 지금 당장 검사 받으시겠습니까? 의장의 제안에 채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때 청문회실 문이 열렸습니다. 수사관들이 들어왔습니다. 윤채린 씨, 협박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채린에게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항변했습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다 오진우가 시킨 일이에요.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채린은 연행됐습니다. 의장이 회의를 재개했습니다. 계속해서 오진우 씨에 대한 증언을 듣겠습니다. 민성재가 증언했습니다. 오진우 이사는 모든 계획을 총괄했습니다. 어떤 병원에 얼마씩 줄지, 어떤 의료진을 매수할지 다 결정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민성재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진우와 채린의 대화가 흘러나왔습니다. 어차피 우리 쪽 의원으로 통과된다. 식약처 심사도 이미 정리됐고. 그럼 제 역할은 끝난 거네요. 수고비는 언제 받을 수 있어요? 위원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청문회가 끝난 후 서연은 강우와 민성재와 함께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드디어 끝났네요. 민성재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수사기관에서 본격적으로 움직일 거야. 강고가 말했습니다. 서연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진우였습니다. 여보세요? 서연아, 나야. 어디 계세요? 집에 있어. 너랑 얘기하고 싶어서. 서연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들어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지금 갈게요. 집에 도착하니 진우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청문회 어떻게 됐어? 다 끝났어요. 체리는? 체포됐어요. 진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나도 끝장이구나. 그럴 것 같아요. 진우가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할게. 뭐요? 나는 정말 너와 민지를 사랑해. 그것만은 진짜야.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럼 왜 이런 짓을 한 거예요? 돈 때문이야. 민지 대학 등록금, 집 대출금. 감당이 안 됐어. 그렇다고 환자들을 속이면 돼요? 진우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민지가 들어왔습니다. 아빠, 엄마. 민지야. 진우가 딸을 바라봤습니다. 아빠가 정말 죄송해. 아빠 때문에 너도 힘들었지? 민지가 아버지를 안아줬습니다. 아빠, 이제라도 잘못 인정하는 거잖아요. 응, 아빠가 잘못했어. 가족 3명이 함께 울었습니다. 모든 게 무너진 것 같았지만 진실만큼은 남아있었습니다. 저녁 늦게 서연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장서연 씨, 내일 오전에 참고인 조사 받으실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진우 씨도 내일 오후에 소환됩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진우를 바라봤습니다. 내일 소환이래요. 그래, 각오는 됐어. 밤이 깊어갔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정말로 끝날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들 사이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오늘 청문회 덕분에 더 안전한 약을 쓸 수 있게 된 환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생각에 서연은 조금 위안을 받았습니다. 진실은 결국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도 컸습니다. 한 달 후, 서연은 법원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은 최종 선고일이었습니다. 가을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습니다. 민지가 옆에서 서연의 팔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에게 힘이 되어주려는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하지만 서연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졌지만 그 과정에서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법정에 들어가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기자들, 피해자 가족들, 그리고 시민단체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진우가 피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 달 사이 많이 야윈 모습이었습니다. 수갑을 찬 그를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오진우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피고인은 제약업계 종사자로서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서연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금전적 이익을 위해 임상시험 데이터를 조작하고 의료진에게 뒷돈을 제공하여 의료 시스템의 근간을 흔들었습니다. 판사가 계속했습니다. 특히 고혈압 신약의 경우 부작용을 은폐하여 수많은 환자들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진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을 참작하겠습니다. 피고인 오진우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생각보다 가벼운 형량이었습니다. 이어서 체린에 대한 선고가 있었습니다. 피고인 윤체린은 자금 세탁과 증거인멸을 주도했으며 허위 임신 주장으로 수사를 방해했습니다. 체린이 변호사 옆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또한 증인 협박과 납치 미수까지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쁩니다. 피고인 윤체린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합니다. 체린이 주저앉았습니다. 변호사가 부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인옥에 대한 선고였습니다. 시어머니가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나왔습니다. 피고인 박인옥은 고령이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합니다. 서연은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한 달 사이 더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또한 아들을 위한 모정에서 비롯된 범행이라는 점도 참작하겠습니다. 피고인 박인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박인옥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옥에 가지 않게 된 것에 안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선고가 끝나고 법정을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장서연 씨,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정의가 실현된 것 같아 다행입니다. 하지만 가족이 이렇게 된 것은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환자들을 위한 일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지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끝난 거예요? 응, 끝났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서연은 딸의 질문에 바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집에 도착하니 강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생 많았어. 고마워요, 오빠. 오빠 도움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당연한 일 했을 뿐이야. 강호가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거 봐. 뭐예요? 지역사회에서 커뮤니티 케어 센터를 만들자는 제안이 들어왔어. 서연이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 상담소를 만드는 계획이었습니다. 저한테 센터장을 맡아 달라는 거예요? 응. 내 경험과 신뢰성을 인정해서 그래. 서연은 새로운 희망을 느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았습니다. 한 주 후, 서연은 동네 복지관에서 커뮤니티 케어 센터 개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작지만 깔끔한 공간이었습니다. 혈압기, 체중계, 간이 진료대까지 갖춰져 있었습니다. 서연에게는 새로운 직장이었습니다. 민지가 도와주러 왔습니다. 엄마, 여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래? 너도 여기서 봉사활동 할래? 네, 하고 싶어요. 취업 준비하면서 틈틈이요. 첫날부터 동네 어르신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간호사 선생님, 혈압 좀 재주세요. 70대 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시장에서 본 적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네, 앉으세요. 서연이 혈압을 재면서 물어봤습니다. 평소에 어디 아픈 곳은 없으세요? 무릎이 아프긴 한데, 나이 들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한번 정확히 검사 받아보세요. 서연이 친근하게 상담해줬습니다. 할머니가 고마워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예전에 뉴스에서 본 것 같은데. 서연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네, 맞아요. 제 남편 일로 시끄러웠어요. 아, 그래서 더 믿음이 가네? 잘못된 걸 바로잡으려고 하신 분이잖아. 할머니의 따뜻한 말에 서연은 감동받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민지가 도시락을 가져왔습니다. 엄마, 점심 드세요. 고마워. 두 사람이 함께 식사를 하는데 강호가 카메라를 들고 왔습니다. 오늘 마지막 촬영이야. 뭐요? 다큐멘터리 마무리해야지. 강호가 카메라를 서연에게 향했습니다. 불꽃의 뒤편에서 무엇을 발견했나요? 서연이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불꽃은 타고 제가 남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 죄로 우리는 다시 밥상을 차릴 수 있다는 것도요. 무슨 의미인가요? 진실, 존엄, 그리고 서로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이 진짜 남는 죄인 것 같아요. 강고가 촬영을 마치고 카메라를 내렸습니다. 좋은 말이네. 오후에 또 다른 어르신이 왔습니다. 80대 할아버지였습니다. 혈압약 먹는데 괜찮은 건가요? 할아버지가 약통을 꺼냈습니다. 서연이 확인해 보니 안전한 약이었습니다. 이 약은 괜찮으세요? 계속 드세요. 그런데 뉴스에서 가짜 약 이야기 하던데 그건 다른 약이에요. 할아버지 약은 검증된 거니까 걱정 마세요. 할아버지가 안심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하루 일과를 정리했습니다. 오늘 20명의 어르신을 상담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지가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정말 보람찼어요. 그래? 너도 느꼈구나. 네, 할머니들이 엄마 보면서 정말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서연은 뿌듯했습니다. 비록 병원 간호부장은 아니지만 여전히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박인옥이 앉아 있었습니다. 집행유예로 풀려난 후 가끔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언제 오셨어요? 조금 전에 왔어. 저녁 해줄까 했는데 괜찮아요. 밖에서 먹고 올게요. 그러지 말고 집에서 먹어. 가족끼리. 박인옥의 말에 서연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여전히 가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녁 식사를 하면서 박인옥이 말했습니다. 며느리야, 정말 미안해. 괜찮다고 했잖아요. 내가 너무 고집만 부렸어. 체면만 생각하고. 이제라도 깨달으신 게 다행이에요. 박인옥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우 면회 갔다 왔어. 어떠셨어요? 많이 반성하고 있더라. 너한테 미안하다고 하더라.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남편을 용서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서연은 교도소로 진우를 면회하러 갔습니다. 첫 면회였습니다. 면회실에서 진우를 만났습니다. 살이 많이 빠진 모습이었습니다. 서연아, 어떻게 지내요? 그저 그래. 너는 어때? 커뮤니티 케어 센터에서 일해요. 그래? 다행이네. 둘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아, 정말 미안해. 알아요. 언젠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 서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 기다릴게. 면회를 마치고 나오면서 서연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용서는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커뮤니티 케어 센터는 이제 동네 명소가 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이 혈압 재러 오는 것뿐만 아니라 담소를 나누러 오기도 했습니다. 간호부장님, 아니 원장님, 단골 할머니가 들어오며 밝게 인사했습니다. 원장님은 무슨, 그냥 선생님이라고 하세요. 아니에요. 여긴 원장님이 다스리는 곳이잖아요. 할머니의 농담에 서연이 웃었습니다. 오늘 밥은 드셨어요? 아직요. 여기 와서 혈압부터 재려고요. 서연이 혈압을 재주면서 자연스럽게 안부를 물었습니다. 이런 일상이 소중했습니다. 민지도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간호학과였습니다. 엄마처럼 사람 돌보는 일 하고 싶어요. 정말? 네, 엄마 보면서 배웠어요. 어려울 때일수록 누군가를 돌봐야 한다는 걸. 서연은 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강호가 완성된 다큐멘터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목이 뭐예요? 불꽃의 뒤편. 내가 했던 말이야. 세 사람이 함께 다큐멘터리를 봤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이 화면에 펼쳐졌습니다. 연회장에서의 체포, 채린과의 대결, 청문회, 그리고 지금의 모습까지. 모든 것이 생생했습니다. 다큐멘터리 마지막 장면은 커뮤니티 케어 센터였습니다. 서연이 어르신들과 이야기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화면에 자막이 떴습니다. 불꽃은 타고 재가 남는다. 그 재로 우리는 다시 밥상을 차린다. 진실, 존엄, 그리고 서로. 다큐멘터리가 끝나고 세 사람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좋은 작품이 나왔네. 민지가 말했습니다. 응,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 서연이 답했습니다. 창밖으로 봄날의 저녁 풍경이 보였습니다. 아파트 단지에는 벚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생각했습니다. 불꽃은 정말 많은 것을 태웠습니다. 가족, 명예, 안정된 생활까지. 하지만 그 자리에 새로운 것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지키려는 용기,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마음,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도 커뮤니티 케어 센터에 가서 어르신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들의 혈압을 재주고 안부를 묻고 함께 웃을 것입니다. 그것이 서연의 새로운 삶이었습니다. 불꽃이 지나간 자리에서 피어난 새로운 일상이었습니다. 엄마, 민지가 서연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응, 우리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당연히 잘 살 거야. 서연이 딸을 안아줬습니다. 창밖 벚꽃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봄날이었습니다.